대장동 일당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용까지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월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로 나왔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당시 비서였던 A씨, 또 다른 비서였던 B씨에게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줬다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재명 시장님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 그래서 현금 70만 원 전달했고 이걸 포함해서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현금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이재명 대표 비서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비서 B씨에게. 결국 이재명 대표 그동안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주장으로 드러난 겁니다. 과거 이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 비용까지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받았다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터라서 1원도 안 받았다는 그 말에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거는 이제 점차 확인해봐야 될 과정이죠. 네. 일종의 용돈일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이면 그런 거를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신해줬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당시 경기도지사가 보전을 안 해준 거죠. 그냥 그것만 받아서 챙긴 것이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말이 사실이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네. 그렇긴 한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날 호텔 예약을 한 것인지 그 예약하고 그 결제는 누가 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는 물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어제 기자들한테 왜 물적 증거 얘기를 했다고 지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그 대장동이 2013년부터 시작돼서 네. 거의 2021년까지 한 8년 정도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아마 수많은 이제 물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느냐.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내일 공방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인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도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의 신문 조서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남도계공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나왔는데 이 공사 설립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공사 설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와 대장동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애를 쓴 정책이다. 그리고 2013년 2월 13일 대장동 성남시장 인사회 기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사 설립이 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공사 설립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이 공사 설립에 어떤 담합이라든지 사전에 협의한 내용들, 공사 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일종의 조작도 있었다. 이런 취지들이 이번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윤길 당시 시의장이 이걸 주도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여기에 관여했고 이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며 유동규 본부장에게 직접 칭찬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등장을 한 건데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국가에 LH라고 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 공사를 설립해 둠으로써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공급하는데 훨씬 더 용이해지죠. 근데 성남시 차원의 성남개발공사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대장동 사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의 어떤 역사를 보면 처음에 공공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을 민간개발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간개발로 바꾸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성남개발공사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 네. 그것 자체가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직접 연결시키는 건 저는 매우 무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이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목적상 저런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했던 거고, 물론 이제 대장동 사업만을 위해서 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건 아니지만 대장동 사업이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가장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대해서 시장이 관여하고 네. 또 시의회에서 그게 어떻게 통과될지를 전망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불법이냐? 그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뭐 표결 조작이라든지 네. 이런 일이 있어서 당시에 시의회의장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이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재명 시장이 저 전 과정을 알았다. 내지는 저 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했다라는 건, 아니, 대통령이 국회 입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거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저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건 어쨌든 이 지금 단순 배임만으로 이 대장동 사건을 가져갔을 때 그게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민주당의 단일대오나 이런 게 깨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렴치범 만들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뭐 해명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저기서 그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장이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그 취지로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유동규의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유동규의 핵심적 역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는 전혀 제가 그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유동규 선에서 끝난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로 배임혐의나 아니면 뭐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벗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는 시의회 의장과 그다음 유동규가 사전에 작전 회의까지 하고 표결이 안 될 경우에는 거수로까지 바꿔가면서까지 또 누가 돈을 매겨가면서까지 이 부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보고했고 이재명이 굉장히 격려해줬다는 게 유동규 측의 진술이에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설립해서 했던 가장 큰 최초의 사업이 대장동 사업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한테 그렇게 많은 신임과 그다음에 많은 그 권한을 주고 처음부터 초기 설립 때부터 관여하면서 보고를 받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에 엮여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이 공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사업 기획서 모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하는 정황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과정에 유동규라고 하는 자연인이 왜 도시공사 설립 이전부터 저렇게 많이 관여를 하고 이재명에게 따로 보고를 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가? 저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배임의 장치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됐기 때문에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는 그 장점을 쓰고 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또 이제 사적 개발에 이제 그 장점을 따오고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천문학적 이득을 발생시키면서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저렇게 지금 최윤길 성남시 의장은 지금 구속 기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의 결탁이 의심되는데 이 의장을 유동규가 포섭했다. 성남시 의장이 그거에 대해 치하를 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시장의 개인 자금까지도 유동규 본부장한테 요구해가지고 비서진들도 받아가잖아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재산 관계는 유동규 본부장 지금 자기 신용불량 빚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돈으로만 봤을 땐 유동규 본부장이 돈이 제일 없어요. 근데 왜 거기서 돈을 요구하면은 돈이 현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이재명 측근들까지 알았을까? 거기가 저수지라는 걸 그냥 알고 있었던 겁니다. 측근들은.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배임의 장치였고 여기서 지금 파렴치범을 만든다기보다
이렇게 흘러간 사적인 돈이나 이런 것들은 저수지로 만들어 놓고 배임으로 거기 저수지를 채웠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쓴 정황들이 연결되면서 아, 전체가 배임이었구나.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사정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유동규 씨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시설관리공단을 모태로 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유동규 씨의 개입 행위가 다 정당했고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이재명의 측근으로 자연인으로 개입한 건 아니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까지 다뤄봤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검찰에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죠. 어떤 모습 연출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